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 중 하나인 이 기둥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사각 기둥이죠. 이 사각 기둥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이 직육면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 사각 기둥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얘는 뭐라고 배웠냐 하면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 있죠. 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직육면체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요 밑면의 넓이를 다른 말로 그냥 짧게 뭐라고 한다? 밑넓이다. 이렇게 부른다. 요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걸 알았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 요걸 알아볼 거예요. 이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뭘 뜻하냐 하면요, 여기 지금 직육면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를 요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 하면 요 대각선이 있죠. 요 대각선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잘라버릴 겁니다. 요걸 이제 단면으로 하게 여기 위에서 아래를 싹 절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두 개의 삼각 기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요 두 삼각 기둥의 부피가 어떨까요? 이 두 삼각 기둥의 부피는 서로 같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왜 같아지냐면요, 요 직육면체의 두 밑면 있죠. 예, 요 두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직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요게 그냥 요 밑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얘를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 두 개가 어떤 관계냐? 자, 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은요, 여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서로 평행합니다. 따라서 요각 있죠. 요각과 요각이 서로 엇각이 되면서 크기가 똑같아져요. 게다가 직사각형에서 요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요 두 삼각형에서 요 빨간 변은 두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S, A, S 합동이 돼요. 그래서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똑같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 입체 도형, 직육면체를 요렇게 단면이 생기도록 잘라버리면 생기는 두 개의 삼각 기둥은요, 부피가 똑같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완벽하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입체 도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밑면이 합동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둘의 높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의 부피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요, 아, 이 삼각기둥의 부피라는 것이 결국은 직사각형 부피의 2분의 1과 똑같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부피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그랬나요? 직육면체입니다. 삼각기둥의 부피는 2분의 1 곱하기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요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직육면체의 그냥 밑넓이라고 쓸게요. 직육면체의 밑넓이. 됐죠?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직육면체 밑넓이의 반이 뭐와 똑같다고 그랬죠?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고 했죠.
근데 이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 기둥의 뭡니까? 밑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2분의 1의 직육면체의 밑넓이 요 부분이 결국은 삼각 기둥의 밑넓이가 되는 거예요. 삼각 기둥의 밑넓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누가 있으면 돼요?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삼각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뭐구나? 삼각 기둥의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이 삼각 기둥은 이 삼각형의 모양이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얘가 직육면체의 밑면이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죠? 예,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이 삼각형의 모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요. 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직각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어떤 삼각 기둥이 있다면 자, 요 꼭지점에서 여기에다가 뭘 내리면 돼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넓이를 A라고 하고요. 요쪽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모양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 기둥은요. A라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더하기 그 다음 B라는 넓이를 갖는 밑면 곱하기 높이 요렇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해봤자 A 플러스 B로 요렇게 묶어주는 거죠. A 플러스 B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H로 묶어주는 거죠. 이거 분배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A 플러스 B가 뭐냐?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삼각 기둥의 넓이도 그냥 삼각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부터 부피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심지어 둔각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 꼭지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직각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 밑면이 되더라도 그걸 밑면으로 하는 삼각기둥의 부피는 그냥 삼각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기둥의 부피까지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세 번째, 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사각기둥, 즉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 알고 있고요. 삼각기둥 부피 구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닌 다각형인 기둥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알려면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각기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 오각형은요, 삼각형으로 다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오각형이 있을 때 얘네들을 대각선을 그어주면요. 그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면 삼각형 3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오각형을 요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단면으로 하게 이 입체 도형을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각기둥 3개가 생겨요. 결국 이 오각기둥의 부피는 이 삼각기둥 3개의 부피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 첫 번째 삼각기둥 밑면의 넓이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삼각기둥 밑면의 넓이를 B, 세 번째 삼각기둥 밑면의 넓이를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기둥들은 모두 다 높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그냥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부피는 A 곱하기 H가 되고요. 얘는 B 곱하기 H가 돼요. 얘는 C 곱하기 H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냐 하면요.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누구냐? 바로 이 오각형의 넓이와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오각기둥의 부피는 그냥 이 오각기둥의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 아니라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육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멋대로 생긴 육각형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육각형도 어떻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자르면 결국 삼각형이 4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육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는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삼각기둥 4개의 부피를 싹 다 더하면 되는데 그래봤자 이렇게 우리가 H로 묶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육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부터 육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뭐 칠각형, 팔각형 아니라 구각형, 십각형도 다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기둥의 부피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각기둥의 밑넓이, 각기둥의 밑넓이, 밑면의 넓이 얘기하는 겁니다. 밑넓이에다가 그냥 누구만 곱하면 된다? 높이만 곱하면 각기둥의 부피가 된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